触网出台，王楚钦11比6输了第4局比赛，刚刚打完。 아버지의 꿈을 아들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중국 왕추친의 얼굴에 번진 공포. 세계 탁구 역사를 대한민국 18살 소년 오진성의 라켓이 바꾸었습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늘 세계 최강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중국인의 코를 납작하게 했는데요. 어떻게 이 한국 소년은 중국 탁구 제국의 황제를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세계가 경악한 그 순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간 세계 각국의 스포츠 경기를 취재해온 미국 스포츠 저널리스트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제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처음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저는 탁구를 진지한 스포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에게 탁구는 그저 차고나 지하실에서 즐기는 가벼운 오락거리였으니까요. 그러나 베이징에 처음 발을 디딘 날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 국립탁구센터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군인처럼 정렬된 탁구대 앞에서 일사불란하게 훈련하고 있었고 코치들은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스포츠 시설이 아닌 탁구 전사를 양성하는 군사기지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1만 명 중 1명만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찾기 위해 우리는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당시 중국 탁구협회 관계자의 말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중국에서 탁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이자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1959년 마오쩌둥이 탁구는 우리의 국기를 세계에 높이 올릴 것이다라고 선언한 이후 중국은 탁구를 국가적 사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올림픽,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중국은 거의 모든 금메달을 독차지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은메달, 동메달을 위한 싸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독점 체제였습니다. 왕추치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산물이었습니다. 24세의 나이에 세계 랭킹 1위, 그의 기록은 놀라웠습니다. 국제대회 53연승, 세계선수권 3연패, 올림픽 금메달. 그는 패배라는 단어를 모르는 선수였습니다. 저는 2022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처음 왕추친의 경기를 생중계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마치 인간이 아닌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로봇 같았습니다. 300km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마치 느린 동작처럼 받아치고 상대가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다음 타구를 준비하는 모습은 경외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왕추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의 반응 속도는 평균 인간보다 0.1초 빠르며 공간 지각 능력은 컴퓨터와 맞먹습니다. 스포츠 과학자들의 분석이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중국의 엘리트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5살 때 국가 영재로 발굴된 왕추치는 가족과 분리되어 국립 스포츠 아카데미에 입소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의 훈련, 주 7일, 연간 360일. 오직 설날 5일만이 휴식일이었습니다. 그는 20년간 100만 시간 이상을 탁구대 앞에서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했습니다. 개인 코치팀 7명, 영양사 3명, 심리 상담사 2명, 물리치료사 4명, 그리고 첨단 장비들. 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연간 수백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왕추치는 불패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탁구 선수라고 치켜세웠고 중국 젊은이들은 그를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5천만 명을 넘었고 중국 전역에 그의 얼굴이 새겨진 상품들이 넘쳐났습니다. 2023년 인터뷰에서
왕추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패배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중국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중국 탁구의 패권은 절대 무너질 수 없었고 왕추치는 그 패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34위, 한국의 18세 소년 오진성이 왕추친과 맞붙게 된 것입니다. 이 대진표가 발표되었을 때 중국 언론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경험 부족한 한국 소년, 왕추친의 가벼운 워밍업 상대로 이런 헤드라인이 중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베팅 사이트에서 오진성의 승리 확률은 고작 3%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인들이 감정적으로 베팅한 결과라는 분석이 따라붙었습니다. 일부 중국 팬들은 SNS에 왕추친이 자비를 베풀어 한국 소년에게 몇 점이라도 내줄까? 라는 조롱 섞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경기를 취재하러 가면서 저는 오진성에 대한 인터뷰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선전했다. 세계 최고의 선수와 경기한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와 같은 패배 후 인터뷰만 준비했을 뿐입니다. 경기 당일, 저는 언제나처럼 중국 응원단으로 가득 찬 경기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대회였지만 관중의 80%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그들은 마치 붉은 바다를 형성했고 왕추친 응원 소리가 경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양 선수가 입장했습니다. 왕추친은 마치 황제처럼 당당했습니다. 금색 자수가 놓인 붉은 유니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높이 치켜든 턱. 그는 이미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팬들은 기립박수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뒤로 한국의 오진성이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키 173cm의 마른 체구, 단정한 파란색 유니폼, 눈을 내리깐 차분한 표정. 그는 마치 조연 배우처럼 보였습니다. 체격 차이만 봐도 승부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왕추치는 188cm의 장신으로 오진성보다 15cm 나 컸습니다. 저는 경기장에서 오진성을 처음 보았을 때 그저 평범한 아시아 소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단지 라켓 한 자루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탁구 DNA뿐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직전,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왕추치는 자신의 코치들과 전략을 논의하는 대신 관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고 경기보다는 팬 서비스에 더 신경 쓰는 듯 했습니다. 반면 오진성은 벤치 구석에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무언가를 깊이 응시하고 있었고 귀에는 작은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아버지 오상은이 녹음해준 전략 조언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선수와 맞붙기 직전인데도 그의 눈에는 오직 집중력만 있었습니다. 한국 코치진의 회상입니다. 양 선수의 시작 의식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왕추치는 화려한 스윙으로 워밍업을 하며 관중들의 환호를 유도했습니다. 반면 오진성은 조용히 테이블 모서리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심판의 휘슬이 울리고 역사적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서브는 오진성의 차지였습니다. 그는 짧은 준비 동작 후 공을 띄웠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오진성의 첫 서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공이 왕추친의 테이블을 살짝 스치며 지나갔고 왕추친은 반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대0 오진성의 선취점이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놀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왕추친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아마도 운이 좋았군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 포인트,
그 다음 포인트. 오진성은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각도와 스핀으로 왕추친을 괴롭혔습니다. 3대0, 5대0, 7대1. 점수는 계속해서 오진성에게 기울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18세 소년 오진성이 세계 1위. 왕추친의 강력한 스매시를 받아치며 1세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경기장에서 제가 외친 해설이었습니다. 중국 코치진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왕추친에게 패배를 대비한 전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세트 중반, 왕추친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포핸드 스매시는 여전히 세계 최고였고 몇 차례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7대5, 오진성의 리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진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과감한 공격을 시도했고 마치 베테랑처럼 차분하게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왕추친이 예상하지 못한 각도로 공을 보내며 중국의 황제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진성 선수, 믿을 수 없는 백핸드 드라이브. 왕추친이 미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해설자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경기장을 메웠습니다. 결국 21대8, 오진성은 압도적인 스코어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경기장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왕추친이 세트를 내준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스코어가 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왕추친이 한 세트에서 8점밖에 얻지 못한 것은 그의 커리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관중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중국 방송 중계진은 일시적인 집중력 저하, 컨디션 난조 같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왕추친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함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라켓을 내려다보며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럴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진성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세트를 따낸 후에도 과도한 세리머니 없이 그저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음 세트를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다음 세트를 위한, 아니 우승을 위한 강렬한 집중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장 한편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선수들과 코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모든 아시아 탁구인들이 이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세트 휴식 시간, 저는 우연히 왕추친의 코치가 그에게 속삭이는 말을 들었습니다. 침착해라. 그는 그저 어린 소년일 뿐이다. 내가 진짜 실력을 보여주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오진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탁구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이 한국 소년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중국 탁구의 제국을 흔들 수 있었을까요? 오진성의 이야기는 그가 태어나기 훨씬 전 1980년대 초 서울의 작은 탁구장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15살이던 오상은은 방과 후 매일 이 탁구장에서 6시간씩 연습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국가적 지원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열정과 끈기만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나는 배고픔을 참기 위해 탁구를 쳤다. 오상은의 회고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 개발 중이었고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스포츠는 희망이자 탈출구였습니다. 오상은은 턱없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기적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17세에 국가대표가 되었고 20세에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이미 탁구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 선수들은 그저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항상 중국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가 되고 싶었다.
오상은 감독의 오래된 인터뷰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오상은은 중국의 절대 강자 장위리를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은 이 패배를 국가적 수치라고 표현했고 중국 탁구협회 회장이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오상은의 플레이 스타일은 독특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완벽한 기본기와 압도적인 파워로 상대를 압박했다면 오상은은 뛰어난 예측력과 창의적인 각도 변화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탁구의 예술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교과서 같았다면 오상은은 시인 같았다. 당시 탁구 해설자의 표현입니다. 그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닌 하나의 공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수들처럼 오상은도 은퇴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30대 중반 무릎 부상으로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국을 이길 수 있는 후계자를 직접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는 같은 꿈을 가진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진경, 여자 국가대표팀 출신의 탁구 선수였습니다. 그녀 역시 중국 선수들에게 좌절을 맛본 경험이 있었고 한국 탁구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탁구 이야기만 6시간을 했어요. 이진경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두 사람의 비전이 너무 비슷해서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저 로맨스를 넘어 한국 탁구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 서울의 작은 탁구 아카데미를 열었고 미래의 챔피언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12일 오진성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의 운명은 결정된 듯 했습니다. 태명도 탁구로 세상을 이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진성이는 태어날 때부터 탁구공을 잡고 나왔어요. 오상은의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진성의 첫 장난감은 미니어처 탁구 라켓이었고 그의 요람은 탁구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진성이 18개월이었을 때 그는 이미 라켓을 들고 공을 치는 흉내를 냈습니다. 3살 때는 아버지와 함께 간단한 랠리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탁구의 본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성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가 원하는 것을 지원했을 뿐입니다. 오상은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상은은 중국의 엘리트 교육 시스템을 연구했고 그 장점을 한국적 방식으로 접목했습니다. 중국식 훈련의 강도와 체계성, 여기에 한국적 창의성과 자율성을 더한 독특한 교육법이었습니다. 4살 때부터 오진성은 하루 4시간의 기본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침 6시 기상, 1시간의 체력 훈련, 2시간의 기본 탑업 연습, 1시간의 실전 훈련. 놀라운 것은 오진성이 이 모든 과정을 즐겼다는 점입니다. 진성이는 한 번도 훈련이 힘들다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하자고 조르는 경우가 많았죠. 이진경의 회상입니다. 오진성만의 특별한 재능은 일찍부터 드러났습니다. 그는 놀라운 집중력과 학습 속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 본 기술은 거의 즉시 따라할 수 있었고 복잡한 전술도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5살의 진성이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올림픽 챔피언의 서브 폼을 정확히 따라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경기 영상을 딱 한 번 봤는데도요. 오상은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6살 때 오진성은 아버지의 아카데미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었지만 이미 10살 아이들과 대등하게 경기할 수 있었습니다. 7살에는 지역대회 유소년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8살에는 전국 유소년 대회에 출전해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상은은 아들의 조기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진성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내가 이길 상대는 중국이다.
한국에서 1등은 의미가 없다. 오상은의 교육 방식에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오진성에게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9살의 오진성은 이미 중국 탁구 교본을 원서로 읽을 수 있었고 중국 선수들의 인터뷰를 직접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오상은은 아들에게 체스와 바둑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전략적 사고력과 예측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진성은 9살에 이미 성인 바둑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두뇌 게임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셋째, 가장 독특했던 것은 혼란 훈련이었습니다. 오상은은 의도적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 아들이 적응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갑자기 조명을 끄거나 소음을 내거나 라켓의 무게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라켓으로 경기를 하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완벽한 환경에서 훈련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진성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오상은의 설명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오진성은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방과 후에는 미래의 챔피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학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는데 이건 역시 아버지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탁구는 신체적인 스포츠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게임입니다. 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상은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11살의 나이의 오진성은 첫 번째 중요한 이정표를 세웁니다. 그는 이미 성인 실업선수들과 대등하게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2017년 전국 남녀 종합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초등학생으로는 최초로 3회전까지 진출했을 때 한국 탁구계는 처음으로 이 천재 소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11살의 오진성은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3회전에서 패배한 것은 제가 더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의 목표는 언젠가 중국 선수들과 대등하게 겨루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당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명확한 비전과 겸손함이었습니다. 오진성은 단순한 탁구 천재가 아닙니다. 그는 탁구를 위해 태어난 아이입니다. 당시 그를 지켜본 한국탁구협회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의 경기를 지켜본 중국 코치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미래의 적이 될 것이다. 이 대회 이후 한국탁구협회는 오진성에게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국가 엘리트 시스템과 유사한 전폭적인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상은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훈련하고 싶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때로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상은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결정의 현명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오진성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13살에 아시아 유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14살에는 세계 유소년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경기 스타일은 점점 더 독특해졌습니다. 진성이의 강점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그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매번 다른 플레이를 합니다. 상대가 패턴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당시 그의 코치였던 김태호의 분석입니다. 15살 오진성은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중국의 유망주 리샤오펑과 맞붙어 접전 끝에 패배했습니다. 경기 후 중국 언론은 한국의 소년 천재, 우리의 새로운 도전자가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대회는 오진성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중국 선수들의 훈련 시설과 환경을 직접 목격했고 거기서 막대한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훈련장은 마치 우주선 같았습니다. 최첨단 장비 수십 명의 코치, 영양사, 심리학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오진성의 회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그를 좌절시키기보다는 더욱 동기부여했습니다. 귀국 후 오진성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훈련할 것입니다. 그들의 장비가 없다면 우리는 더 영리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2022년 16살의 오진성은 한국 탁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웁니다. 그는 고등학생으로는 최초로 대통령기 전국대회 일반부 남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성인 선수들을 상대로 거둔 이 승리는 그의 비범함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오진성은 현직 국가대표 강동수를 3대2로 꺾었습니다. 마지막 세트에서 그는 8대10으로 뒤지고 있었지만 연속 4포인트를 따내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는 생중계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16살 소년의 눈빛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이를 초월한 정신력이었습니다. 해설자의 말이었습니다. 이 우승 이후 오진성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미래에셋증권 탁구단에 입단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교육 환경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 결정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빨리 세계 무대에서 중국 선수들과 맞붙고 싶었습니다. 오진성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10대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탁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실업팀에 입단한 후 오진성의 훈련은 더욱 체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치료사, 영양사, 심리 코치가 그의 팀에 합류했고 최첨단 트레이닝 장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오상은과 오진성이 함께 발전시킨 독특한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시스템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진성이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오상은의 철학이었습니다. 2023년 17세의 나이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오진성은 대한민국 남자 탁구 사상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단체전 결승에서 한국은 중국에 패했지만 오진성은 중국의 레전드 마롱을 상대로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첫 세트를 가져가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비록 경기는 패했지만 마롱에게 넌 미래의 챔피언이 될 것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대회 이후 오진성의 세계 랭킹은 급상승했습니다. 그는 세계 50위권에 진입했고 이제 그의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세계 1위 왕추친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진성이는 매일 밤 왕추친의 경기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노트에 왕추친의 모든 습관, 패턴, 약점을 적어두었죠. 이진경의 회상입니다. 오진성은 심지어 왕추친의 라켓과 동일한 모델을 구입해 어떤 느낌인지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왕추친의 모든 것을 알고자 했고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나는 세계 1위를 꺾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17살 오진성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이를 그저 어린 선수의 원대한 꿈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진성과 그의 가족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2024년 초 오진성은 세계 랭킹 3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3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 출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진표가 발표되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8강전에서 오진성이 세계 1위 왕추친과 맞붙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오상은의 말이었습니다. 진성이가 평생 준비해온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오진성의 아시아 선수권 대회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경기에서 대만의 선수에게 고전했고 32강전에서는 일본의 강호를 간신히 3대2로 이겼습니다. 16강전에서는 수비적인 플레이로 인도 선수를 제압했지만 그의 경기력은 여전히 최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성이는 너무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평소의 자신감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 코치진의 분석이었습니다. 8강전을 하루 앞두고 오상은과 오진성은 호텔방에서 밤늦게까지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왕추친의 모든 경기 영상을 다시 한번 분석했고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점검했습니다. 그날 밤 오진성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상은은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성아,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렴. 너는 오상은과 이진경의 아들이야. 너는 한국 탁구의 희망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사람이야. 만약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가능해. 그날 밤 오진성은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그는 이미 세계 1위를 꺾고 챔피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꿈은 현실이 되려고 했습니다. 오진성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목표는 항상 중국 선수들, 특히 세계 1위 왕추친을 꺾는 것이었으니까요. 2024년 3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 모든 탁구 팬들의 눈은 남자 단식 8강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랭킹 34위 오진성과 세계 랭킹 1위 왕추친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전날 중국 언론들은 이미 왕추친의 준결승 진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왕추친, 한국의 어린 도전자를 상대로 8강전 가볍게 통과할 듯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중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왕추친 자신도 인터뷰에서 한국 선수와의 경기는 좋은 연습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오진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경기 전날 밤 아버지와 함께 왕추친의 모든 경기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왕추친의 포핸드에 약간의 빈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왕추친이 포핸드로 강력한 공격을 할 때 그의 오른쪽 대각선 방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00번 중 단 한 번이라도 그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면 그 한 번의 기회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요. 오진성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경기 당일, 경기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입장부터 왕추친은 마치 황제처럼 당당했습니다. 반면 오진성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두 선수의 대조적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1세트가 시작되자 모두의 예상과 달리 오진성은 처음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도전자처럼 과감했습니다. 반면 왕추친은 조금 당황한 듯 수비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오진성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왕추친의 포핸드 빈틈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진성 선수, 믿을 수 없는 각도로 공격합니다. 왕추친이 미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해설자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오진성은 21대 8이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2세트에서 왕추친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진성을 코트 뒤쪽으로 밀어내는 하이볼 전략을 구사했고 결국 11대 2로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균형이 맞춰진 듯 했습니다. 3세트, 양 선수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왕추친의 강력한 서브와 스매시, 오진성의 예리한 리시브와 스핀이 만나 놀라운 랠리가 계속되었습니다. 11대 8, 오진성이 다시 한번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4세트, 승부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왕추치는 초반에 4대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진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과감한 공격을 시도했고 왕추친의 예상을 벗어나는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경기 중반 중요한 포인트에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공이 테이블을 맞았는지 여부를 두고 왕추치는 심판과 언쟁을 벌였지만 결국 점수는 오진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왕추친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듯 했습니다. 반면 오진성은 더욱 냉정하게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결국 21대 6, 오진성은 마지막 세트를 압도적인 스코어로 가져왔고 세계 1위 왕추친을 3대 1로 꺾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왕추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오진성은 조용히 일어나 관중에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침착함은 마치 이 승리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국 탁구의 역사는 그날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왕추친이 패배를 인정하는 그 순간은 중국 탁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는 오진성과 악수를 나눈 후 자신의 코치에게 다가가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말은 이 아이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가장 무서운 상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추친의 패배는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중국에서 탁구는 국가적 자존심입니다. 중국 정부는 매년 수천만 달러를 탁구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어린 선수들을 5살부터 선발해 국가대표로 키웁니다. 왕추친은 그 시스템의 완벽한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의 패배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추친이 18세의 한국 소년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은 중국 전역에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국가적 수치다. 왕추친은 더 이상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와 같은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중국 탁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패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철저한 분석과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매체는 왕추친이 고의로 경기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8세 오진성, 중국 탁구 황제. 격파. 한국 탁구의 미래가 밝다 등의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오진성의 부모님이 함께 운영하는 탁구 아카데미에는 입학 문의가 폭주했고 그의 경기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경기 중 오진성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추친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도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저 제 플레이에 집중했습니다. 이 대답은 오진성의 정신적 강인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였습니다. 그는 단지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성숙한 선수였습니다. 아버지 오상은의 지도 아래 그는 어릴 때부터 정신력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내 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입니다. 탁구는 신체적인 스포츠가 아니라 정신적인 게임입니다. 오상은 감독의 말입니다. 그는 오진성이 어릴 때부터 압박감 속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오진성의 정신력은 4세트 중반 논란이 된 판정 상황에서 가장 빛을 발했습니다. 왕추친이 심판과 언쟁을 벌이는 동안 오진성은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다음 플레이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왕추친의 패배는 중국 탁구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중국의 엘리트 교육 방식이 완벽한 기술을 가진 선수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오진성과 같이 창의적이고 정신적으로 강인한 선수를 키워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 이후 중국 탁구협회는 심리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선수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추친의 패배는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중국 탁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진성의 승리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놀라운 승리 뒤에 숨겨진 비밀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이 아닌 한국식 교육 방식과 창의적 사고의 힘이었습니다. 오진성의 훈련 방식은 중국의 엘리트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매뉴얼화된 훈련을 반복하는 동안 오진성은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시스템을 연구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완벽한 기계와 같지만 창의성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기본기를 중요시하면서도 준성이 자신만의 플레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상은 감독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오진성의 훈련은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기본기. 그는 매일 아침 3시간 동안 가장 기본적인 동작만 반복했습니다. 둘째,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셋째, 정신력 강화. 압박감 속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오진성의 자유로운 사고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다른 종류의 라켓과 공을 사용해 훈련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정기적으로 즉흥 게임을 했는데 이는 규칙이 갑자기 바뀌는 상황에서 플레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완벽한 환경에서 훈련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준성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오상은 감독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한국식 접근법은 왕추친과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왕추친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황할 때 오진성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가족 문화였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분리되어 국가훈련소에서 자랍니다. 반면 오진성은 항상 가족의 지원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고 경기 중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국가를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준성이는 자신의 꿈과 가족을 위해 싸웁니다.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탁구협회 관계자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오진성의 훈련 방식은 한국 교육의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반영합니다. 과거 한국 교육이 반복과 암기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대 한국 교육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합니다. 오진성은 이러한 새로운 한국 교육의 성공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기 후 많은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새로운 교육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탁구 강국인 중국조차도 한국식 창의적 교육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교육 철학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왕추친을 꺾은 오진성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BBC, ESPN 등 주요 글로벌 미디어들은 한국의 18세 소년 탁구의 역사를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이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한 중국 선수의 패배가 이토록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진성의 승리는 단순한 스포츠 이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의 아성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오진성의 경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기존의 아시아 탁구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과 일본 선수들이 정형화된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한다면 오진성은 마치 재즈 뮤지션처럼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탁구를 예술로 바꾸었습니다. 독일의 전설적인 탁구 선수 티모 볼이 자신의 SNS에 남긴 댓글입니다.
오진성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그가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탁구 자체를 사랑해서 경기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는 오진성 효과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유소년 선수들이 오진성의 플레이 스타일을 모방하기 시작했고 한국식 그립을 배우려는 아마추어들이 급증했습니다. 오진성의 라켓 모델은 출시 2주 만에 전 세계에서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PLA와 ELIKEOH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오진성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하루 만에 5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그의 훈련 영상, 경기 하이라이트, 심지어 그가 경기 전에 듣는 K-팝 플레이리스트까지 모든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새로운 한류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스포츠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진성을 K-스포츠 홍보대사로 임명했고 한국 탁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 스포츠의 세계화를 꿈꿔왔습니다. 오진성 선수의 활약은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상을 소프트 파워의 승리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인구나 GDP 면에서 중국에 비할 수 없지만 창의성과 문화적 영향력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오진성의 승리는 그러한 소프트 파워가 스포츠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중국 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오진성을 향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VPN을 통해 오진성의 경기 영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진성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은 완벽하지만 때로는 숨막히게 느껴집니다. 오진성을 보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베이징 대학생의 익명 인터뷰 내용입니다. 세계 각국의 탁구 협회들은 오진성의 승리 이후 한국식 훈련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창의성과 정신력 훈련에 중점을 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전통적인 탁구 강국들은 한국 탁구협회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몇몇 국가들은 한국인 코치를 영입하여 자국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탁구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진성의 승리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창의성과 혁신의 선두주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저는 오진성과 특별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매달 수여식을 마치고 온 그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승리가 인생을 바꿀 것 같은가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오진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제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추친 선수를 한 번 이긴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탁구 강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에서 저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닌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려는 젊은 리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진성에게 이번 승리는 개인적 영광이 아니라 한국 탁구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10년 후의 자신을 어떻게 상상하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10년 후에는 세계 랭킹 1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훈련시킨 한국 선수들이 세계 톱 10에 적어도 3명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었습니다. 오진성의 비전은 단순히 자신의 성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탁구 아카데미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훈련소가 되었고 그곳에서는
다음 세대의 오진성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준성이는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한국 탁구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상은 감독의 말입니다. 이러한 오진성의 마인드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더 높이 평가됩니다. 오진성은 그러한 가치관을 체현하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대회가 끝난 후 오진성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대신 곧바로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하루 10시간씩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겸손함과 근면함은 그의 매력의 핵심입니다. 오진성 선수의 진정한 강점은 그의 기술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입니다.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의 평가입니다. 2024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끝난 후 오진성은 세계 랭킹 29위로 올라섰습니다. 경기 전 34위에서 5계단 상승한 결과입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1년 내에 톱 10, 2년 내에 톱 5, 그리고 3년 내에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진성은 한국 탁구의 르네상스를 이끌 인물입니다. ESPN 분석가의 평가입니다. 그는 중국 중심의 탁구 세계의 균열을 만들었고 이제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오진성은 이미 한국 탁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11살에 성인 대회에 참가했고 16살에 일반부 대회에서 우승했으며 17살에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획득했고 18살에 세계 1위를 격파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곡선이 계속된다면 그의 미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진성을 중심으로 한 탁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탁구 인프라 확충, 유소년 선수 육성, 국제대회 유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의 탁구 패권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진성을 시작으로 우리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한국 탁구협회 회장의 선언입니다. 오진성의 이야기는 한국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과거 한국은 선진국을 모방하며 따라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진성 선수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지 18살의 나이로 세계 1위를 꺾고 역사를 새로 쓴 이 청년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단순히 우승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진성 선수는 그저 탁구 선수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오진성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